안녕하세요. 네, 김창순입니다. 중국 정치 외교 뉴스 75번째 시간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의 예상된 에이펙 참석 취소 해프닝, 그 내용을 좀 전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신라 호텔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신라 호텔은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예식과 숙박을 예약했던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를 내렸습니다. 네. 이유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시진핑 에이펙 방한 준비로 중국 측이 신라 호텔에 대규모 예약을 하면서 이에 따른 그 후유증이 계속 발생했었는데요. 뭐 당연히 예식과 숙박을 예약했던 고객들은 뭐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론까지 좀 나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호텔은 추가로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중국 측이 신라 호텔에 돌연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지를 내렸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라 호텔은 다시 황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과 숙박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다시 원래대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원상 회복 통지를 했는데요. 신라 호텔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한 것까지 취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식이 취소되어 다른 곳에서 예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신라 호텔이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단 원래대로 신라 호텔에서 예식을 할 경우에는 이 예식비는 원래대로 한다. 뭐 결국은 신라 호텔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에서 손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자, 갑자기 중국 측에 호들갑을 떨면서 신라 호텔을 예약했다가 또 갑자기 취소한 사태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이 온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결국 시진핑 때문이겠죠. 자, 시진핑은 왜 경주 에이펙 행사 참석을 갑자기 취소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시진핑이 한국에 못 오는 그 이유로 저는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진핑이 에이펙 참석을 못하는 이유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저는 이미 뭐 불참할 것이라는 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시진핑 에이펙 참석, 득보다 실이 많아서 불참한다. 왜냐하면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봤자 트럼프 들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시진핑이 와봤자 핵심 이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나 시진핑은 이슈 메이커이길 항상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스포트라이트 없으면 안 뜨죠. 예. 이슈 메이커이길 원하는 시진핑이 결국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같이 있어봤자 뭐 이슈에서 밀려날 것, 굴욕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올 리가 없습니다. 와봤자 손해죠. 자, 두 번째는 핵심 이슈는 그럼 뭘까요? 이번 경주 에이펙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문제를 논하는 거지만 사실은 핵심 이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이 문제거든요. 뭐 이를테면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이 경주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트럼프의 성격상 야 내가 평양으로 갈게 아니면 원산이든 뭐 이렇게 어디든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회동 약속이라도 언급이 되는 순간 언론은 시진핑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핵심 이슈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진핑은 와봤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진핑은 왔다가
갑자기 차이나 패싱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이미 트럼프, 김정은이 세 차례 트럼프의 일기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세 차례나 패싱을 당했습니다. 차이나 패싱을 당했죠. 시진핑이죠. 2018년 6월 싱가포르도 그렇고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도 그렇고 또 2019년 6월에 한국의 판문점에서도 그렇고 시진핑은 매번 차이나 패싱을 당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끼리 했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끼어서 어떻게든 패싱을 당하지 않으려고 끼어들기를 한 와중에서 차이나는 시진핑은 완전히 패싱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자, 네 번째 이유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같이 오게 되면 당연히 만나겠죠. 그런데 빅딜에 대한 그 준비 사항이 아직 중국 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많은 지금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약 미중 회담을 하거나 혹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해도 문제, 해도 문제인데요. 만약 미중 회담을 한다면 트럼프에게 준비되지 않은 시진핑이 말려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결정을 만약에 하다가 못 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이 자신이 없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욕 유엔 총회를 불참한 이유 그리고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낸 이유와도 같은 건데요. 시진핑은 트럼프 딜레마 혹은 트럼프 공포증이 있죠. 트럼프는 언제든지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진핑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는 야 이거 친중으로 가자 이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한국 여론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한국에 와봤자 한중 관계 이슈 역시 아무리 뭘 꺼내놓으려고 해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게 뭘 줄 만한 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중 관계는 지금 경주 APEC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 문제 때문이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슈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진핑은 이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오려고 고민했지만 결국 셈법을 따져보니까 안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면 목적은 뭘까요? 왜 오게 될까요? 만약에 시진핑이 방한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목적과 노림수 이런 것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하려면 오는데 결국 이걸 하려고 시도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한번 돌려보고 해봤지만 결국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온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이나 노림수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첫 번째는 시진핑이 온다면 시진핑의 방한 목적은 북미 관계 전개로 인한 차이나 패싱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오든 안 오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제4차 정상회담이 언급되거나 약속되거나 실제로 실행돼 버리면 전격적으로 실행돼 버리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나 미국이 중국은 고사하고 한국에게도 이런 급속도로 결정되는 이 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이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결국은 차이나 패싱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방한 목적이 만약에 온다면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차이나 패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이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슈를 선점해야 됩니다. 이 노림수를 던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던질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그냥 100% 만족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에
빅딜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사전에 지지한다. 예. 무조건 100% 지지한다. 이런 사전 지지 전격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미국이나 북한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오케이. 뭐 차이나 패싱은 일어나지 않죠. 예. 아니, 그런데 과연 이렇게 던질 만한 배짱이 있을까요? 예, 세 번째,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면 세 번째, 시진핑의 속셈은 뭐냐면 만약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빅딜 사전 지지 선언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진핑의 속셈은 바로 이거죠. 한미동맹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키고 한국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시켜버리고 이 북미 빅딜에서 시진핑은 사전 지지 선언을 100% 이미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죠. 예. 그렇지만 한국은 그것을 파고들 만한 틈이 없습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특히 김정은은 통미봉남, 예. 미국과 직접 통하고 한국은 봉쇄시켜버리는 통미봉남이 뭐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 트럼프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라도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죠. 예. 결국 한미동맹은 자연스럽게 역화되고 한국의 친중 노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 온다면 시진핑이 노릴 수 있는 노림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렇다면 북미 빅딜을 사전에 지지 선언을 한다. 야, 전격적으로 100%뭘 하든 간에 100% 지지한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죠. 자, 북미 빅딜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슈 선점을 위해서 시진핑이 노림수를 두 가지 던지면 그 바로 두 가지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중공의 군부와 당내 반발 등 후유증이 발생할 것인데요. 특히 군부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예, 이 군부의 반발. 왜냐하면 이 북미 간의 빅딜에는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무조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도박과 같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혹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다분히 높습니다. 게다가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야, 이건 난 반대할 거야.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게 되면, 네, 뒤에 가서 딴소리 잘하는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시죠? 자, 어쨌든 뒤에 가서 약속을 불이행하고 딴소리 하게 되면 국제사회 비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니온만 못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북미 빅딜의 핵심은 뭘까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트럼프, 김정은 딜레마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동시에 참석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경제 전쟁에 관한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핵심 이슈를 생산해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게다가 트럼프의 최대 관심은 어디입니까? 김정은과의 회동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이라도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결국 뭐 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과의 회동은 다음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포인트는 김정은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트럼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보다 심각한 도전과 난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자신들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한국이 여기에 끼어드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죠. 이 트럼프의 문재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일기 때 트럼프가 만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었고 판문점에서. 그런데 문재인이 여기서 계속 끼어들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성가시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미리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역시 중국처럼 시진핑처럼 패싱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게다가 김정은은 계속해서 통미봉남, 양자회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계속해서 원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는 노벨상 유혹에 슬쩍 넘어가서 뭐 핵보유국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러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순간, 이거 한국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예. 한국은 트럼프 김정은의 비핵화 포기, 북한의 핵보유 국가 인정, 이거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약에 4차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합의하는 순간, 네, 한국은 이 카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핵보유를 하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한국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를 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과연 이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결국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거냐? 고민거리만 더 생기는 거죠. 예. 차라리 트럼프가 안 오는 게 좋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올 것으로 뭐 자기가 와야 이제 그 이득이 많으니까. 예. 자, 시진핑이 잠시 한국의 경제 APEC에 참석을 고민했으나 결국 갑작스럽게 취소한 결정은 못 오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댓글로 함께 소통하시죠. 차이나 정치 외교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원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